이를 희소전이암이라고 하는데, 희소전이암을 대상으로 정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치료보다 생존기간이 약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사선종양과 강현철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인 정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환자분들이 보다 친해질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처럼 기계에서 발생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빔을 종양에 쏘아서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정밀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정밀하게 치료한다는 의미이고 수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암을 정말 치료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와 치료 원리가 비슷한 치료법입니다. 즉, 정상 세포보다 빨리 자라는 암세포에 항암제가 작용을 잘 하듯이 방사선도 빠른 암세포의 분열 사이클을 막아서 죽이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쏘기 때문에 치료 부위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치료 주변 조직이나 장기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오래 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수치화하면 방사선량을 과거 대비 1.5배 이상 증가시키는 수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약을 세게 쓰면 병이 빨리 낫듯 방사선량이 증가하면서 치료 성공률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정밀 방사선 치료의 우수한 치료 성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종류의 암에서 정밀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암, 간암, 전립腺암, 전이암 등에서는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라는 방사선 수술과 같은 초정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데, 발표되고 있는 치료 성적이 수술이나 다른 국소치료, 예를 들어 고주파 치료 등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종에서도 정밀 방사선 치료 시행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는 1에서 2mm 이내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치료이고, 이런 정확도를 바탕으로 고설량의 방사선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총 치료 횟수도 5에서 10회 이내로 이루어져 환자분들 입장에서 병원 방문 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MRI 유도 근접 치료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는 동위원소를 치료 기구에 넣어서 치료하는 근접 치료 방법 중 하나로 MRI 영상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에서 2mm 이내의 정확도를 보장하는 치료입니다. 이외에도 정의 방사선 수술, 영상 유도 치료, 이런 것들도 비슷한 개념의 정밀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을 완전히 대체해야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수술은 수술장에서 시각, 촉각, 이런 것들로 병의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수술의 병리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밀 방사선 치료는 마취나 수술에 따른 출혈 등의 부작용이 없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이외의 다른 치료들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도움이 되는 적응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종류, 병기, 병의 위치, 환자분의 신체 상태, 항암 치료 여부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담당의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크게 전신 부작용, 부위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시기적으로는 급성, 3에서 6개월 이후에 만성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밀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치료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 구역감, 피로 등이 있고, 치료 부위에 따라서 주위 장기에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주의할 사항으로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장기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식이나 배뇨, 배변 여부는 치료 계획 당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을 제어하거나 몸을 고정하는
장치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의료진과 협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장치나 장비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설량의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무리한 운동, 흡연, 음주와 같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와 병행해서 치료하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 방사선 치료의 경우 주변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기 또는 방사선량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병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위나 병의 상태에 따라서 병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치료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정밀 방사선 치료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15년, 20년 정도 된 치료법입니다. 최근 좋은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이암의 경우 과거에는 예후가 불량하고 항암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5개 이하의 전이암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희소전이암이라고 하는데, 희소전이암을 대상으로 정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치료보다 생존기간이 약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전이암 환자에서 정밀 방사선 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부인암 관련 연구 결과입니다. 부인암 중 자궁경부암은 초기가 아닌 경우 방사선 치료가 주 치료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치료 후 재발률이 높았고 무엇보다 재발한 경우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MRI를 이용한 정밀 근접 치료법의 치료 성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기 이상의 자궁경부암이 있어도 90%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전체적인 생존기간이 기존에 비해 연장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행히 이 치료법이 도입되어서 많은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치료는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 방사선 치료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의 한 종류입니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암이라는 병마와도 잘 싸울 수 있듯이 이를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한다면 병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 강현철 교수였습니다.